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두 힘이 크기가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경우로서 첫 번째로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경우, 그리고 두 힘이 평형 관계에 있는 경우, 또한 장력이나 탄성력이 등장할 때에도 이 두 힘은 크기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해소가 되는데, 의외로 장력과 탄성력이 등장하는 문제에서는 힘이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놓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 예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봅니다. 물리 문제를 풀면서 힘을 확인하고 그 크기를 따져야 되는 경우는 어떤 물체가 외부의 다른 물체로부터 힘을 받고 있을 때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물체가 내부적으로 스스로에게 힘을 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힘은 해당 물체의 운동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항상 외부 물체 어떤 것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확인할 때는 항상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에게 힘을 주고 있는지 요걸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A 물체가 B 물체에게 주는 힘이 F1이라는 힘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뉴턴 운동 3법칙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B가 A에게 가하는 F2라는 힘이 반드시 쌍으로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떤 두 힘이 벌써 등장을 했는데, A가 B에게 가하는 힘과 B가 A에게 가하는 힘으로써 항상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힘, 이 두 힘의 관계를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크기가 같아야 된다. 혹시 지금은 아직 힘의 크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구해보면 두 힘은 반드시 크기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주는데, 힘을 받은 물체가 힘을 준 물체에게 다시 힘을 주면서 그 두 힘이 종류가 같다면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보자라고 하는 설명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설명 과정에서 약간 설명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겨서, 일단은 A 물체가 B 물체에게 주는 힘이 있고 B 물체가 A 물체에게 주는 힘이 있는데, 그 작용하는 원인을 따져보고 상황을 보다 보니까 두 힘은 항상 동시에 작용하거나 반드시 동시에 작용하거나 없어져도 동시에 작용을 멈춰야 하는 그런 경우라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작용선이 나란하다라는,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라는 것도 또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설명이 된다면 그때 두 힘은 크기가 같다라는 것 일단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특정 물체가 여러 개의 물체로부터 힘을 동시에 한꺼번에 서로 다른 힘들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당연히 A는 B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B에게 힘을 또 가할 것이고, 반작용 관계의 힘, A가 C에게, A가 D에게도 또한 반작용 관계의 힘을 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판서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A가 B에게 가는 힘, B가 A에게 가는 힘, A가 B로부터 받는, C로부터 받는, D로부터 받는 힘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그 힘은 사실은 A가 B로부터 받는 힘이 실제로 여기 있는 B한테서 밀리는 방향일 수도 있지만 B가 A에게 가긴 하는데, 실제 그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 B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것, 요거 지금 판서하는 표시상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A가 이런 힘들을 받고 있는데, A가 받는 힘 중에서 B로부터 A가, C로부터 A가, D로부터 A가 받는 힘들이
합력 계산을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몇 뉴턴이다 라는 것이 계산이 될 때도 있지만 계산을 해냈더니 그 힘들이 합쳐보니 벡터 합을 해보니 0뉴턴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A 물체가 받고 있는 힘들은 다 더했을 때 합성했을 때 0뉴턴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힘들은 지금은 3개네요. 이 힘들은 평형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을 얘기를 할 때에는 특정 물체가 받고 있는 힘들이 합성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하나 살펴봤었던 A가 B에게 가하는 F1이라는 힘, 예를 들어서 10뉴턴으로 A가 B를 미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B가 A한테 가는 F2라는 힘은 왼쪽으로 10뉴턴으로 또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F1은 오른쪽으로 10뉴턴, B가 A에게 또 가할 반작용 힘은 반작용 힘이라면 당연히 나도 10뉴턴이어야 되는데 이런 힘이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10뉴턴, 오른쪽으로 10뉴턴 하는 형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떤 두 힘이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합성하면 0뉴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F1과 F2는 힘의 평형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또한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기하는 것처럼 F1은 B가 받는 힘이고 A가 가하는 것이고 F2는 A가 받는 힘이기 때문에 이 두 힘을 합성하는 연산은 물리에선 하질 않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어떤 계를 잡고 그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일일이 연산하는 것, 그런 것들 하는 과정에선 합성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내가 받는 힘하고 내가 주긴 하지만 네가 받는 힘을 합성하자라는 것은 연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힘은 상황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합성하면 0뉴턴 되느냐? 억지로 합성을 해보면 0뉴턴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합성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힘은 평형관계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힘이 평형관계에 있으려면 일단은 특정 물체 하나가 받고 있는, 그게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힘이었을 때 그 두 힘이 내가 받고 있는 건데 라고 하면은 이제 거꾸로 두 힘이 한 물체에게 가해지고 있을 때 그 힘이 합성하면 0뉴턴은 되는데 A가 받는 이라면 다른 물체가 A에게 이렇게 줄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힘과 이 힘,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다라는 상황과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돼야 되는 성질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질량이 1kg인데 지표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중력도 받을 건데 지구가 물체에 가하는 힘, 지구로부터 A가 받는 힘, 중력이 현재 아랫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하면 10뉴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물체는 공기저항 등의 다른 힘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F뉴턴의 적절한 크기의 힘을 위쪽으로 받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걸 간단하게 누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손으로 접촉해서 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는 질량이 있다는 이유로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는데 그 이유는 A에게서 지구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지구와 A가 질량이기 때문에 지구가 A한테 가는 중력이 있다면 A가 지구에 가하는 중력이라는 형식의 힘, A로부터 지구가 받는 중력, 만유 인력도 있을 것이다.
그 힘은 A 방향으로 지구가 끌려가는 방향일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A에 중력을 가한다. A가 지구에도 중력을 가한다. 만약에 내가 갑자기 질량이 사라진다면 지구가 A에게도 그 중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고 A가 지구에도 중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힘은 지구 A, A 지구 질량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동시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 두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으니까 A가 받았을 중력이 10N이라면은 지구가 받았을 중력도 10N 크기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바닥으로 사람이 물체 아랫면을 접촉하고 밀고 있는 힘이 FN이다라고 그랬을 때 이 힘을 굳이 정확한 정체를 한번 밝혀보자면은 웬만하면 손바닥에 접촉에 의해서 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직력, 수직항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어떤 접촉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F라는 힘이 손으로부터 물체 A에게 가해진다라고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는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손이 A에 가하는 힘이 있다 치고 이 힘의 반작용 힘도 그러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물체가 손에 접촉해 있으니까 받는 힘인 거지 물체가 손으로부터 접촉이 제거되면 손이 A 물체에 힘을 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촉 때문에 A에 가할 힘, 요거 A가 손에 가할 수직력 또는 수직항력이 적당히 있겠다. N 크기로 있겠다. 그리고 A가 손에 가할 수직항력은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미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A와 손이라는 것이 접촉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접촉이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질 두 힘, F, 손이 A에 가하는 힘과 A가 손에 가하는 힘, 이 두 힘 역시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F라는 크기와 N이라는 크기는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으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를 F으로 놓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Fν 크기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밖에 구할 수 없어요.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누가 누구한테 작용을 하고 그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며 모르긴 하는데 손이 A 물체에 가하는 힘과 A가 손에 가하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로서 크기가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만약에 A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는 가속도가 0인 상황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 나와 있거나 관찰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런 상황에서 A의 가속도가 0m/s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A가 받는 알짜 힘이 0N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A가 받는 알짜 힘이 0N이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A가 받는 힘 봅시다. 지구로부터 A가 받는 중력 그리고 손으로부터 A에게 가해지는 수직력, 수직항력 다른 것들 여기 등장할 수 있을 만한 힘들 다 표시를 했는데 거의 다 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A가 받는 이라는 표시로 나타나는 힘은 요 두 개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 A가 받는 알짜 힘이 0N이어야 되는데 아래로 10N 있고 위로 Fν 크기가 결정되지 않은 이런 힘이 있는데 얘는 알짜 힘이 0이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래로 10N이니까 요거는 위로 10N 해야 되겠네 라는 결론을 얻는 거다. 그리고 손이 A에 가는 F의 크기가 10N이었다면 A가 손에 가는 수직항력은 그 힘의 크기를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A가 손을 또한 아래쪽으로 10N으로 누르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힘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A가 받는 힘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상황상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조건을 보니까 F뉴턴, 손으로부터 받는 힘을 10N이라고 놓자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작용 관계에 있는 요 힘이 10N인 건데 하다 보니까 지구가 A한테 가는 중력 아래로 10N, 손이 A에 가는 F뉴턴은 10N으로 표기가 됐더니 그러면은 두 힘은 A가 받는 힘들 맞죠? A가 받는 힘들 맞는데 그 힘의 크기가 10N, 10N 크기도 현재 똑같죠? 그런데 또 다른 힘은 없는데 어쨌든 A가 받는 두 힘이 합력이 0이어야 된다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 두 힘이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황상 뭐 알짜 힘이 0이니까 두 힘은 평형 상태네 라고 하는 것 뿐인 거지 이 두 힘은 항상 평형이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다음번 예를 보고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같은 상황입니다. 1kg짜리 A가 손에 떠받쳐지면서 지구 근처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요러한 힘들, 작용 반전 관계에 확인할 수 있는 힘들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인 결과, 관측 결과 A 물체가 위쪽으로 1m/s 제곱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A라는 물체는 1kg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1m/s 제곱의 가속 운동을 하려면 A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위로 1kg짜리니까 위쪽으로 1N이라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으니까 A 물체가 이런 가속 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는데 다시 A 물체가 받을 힘들을 확인해 봅니다. A 물체가 받을 힘들은 지구로부터 아래로 중력 10N, 뭐 요거는 질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정된 크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야지는 F뉴턴, 손으로부터 또 받고 있었죠. 이 두 힘을 받고 있는 게 끝이다. 그런데 위쪽으로 알짜 힘이 1N 남으려면 이번에는 손으로부터 위로 받는 요 힘이 크기가 11N이 됨으로써 위쪽으로 11N, 아래쪽으로 10N, 그러니까 알짜 힘은 위로 1N, 1kg짜리 1m/s 제곱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이 A에 가는 위쪽으로의 10N의 반작용 힘은 크기가 공통이어야 되면서 뭐 아래쪽 반대 방향이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나도 11N 할게 라고 A가 손에 가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이번에는 다르게 또 바뀐 걸로 결정이 되면서 이번에는 A 물체가 지구로부터 아랫방향의 중력을 받고 손으로부터 윗방향으로의 수직항력을 받는데 아까랑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은 두 개 힘밖에 안 받는데 그 두 힘이 합성해보면 상쇄가 안 되죠. 위로 1N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A가 받는 힘 두 개인데 두 힘은 평형 상태가 아니다. 평형 관계가 아니다 라고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힘이 평형 관계에 있는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평형 관계에 맞을 수도 있고 이번엔 아니고 합성해도 0N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라면 네가 11N이면 나도 11N, 네가 100N, 나도 100N 이런 식으로 크기가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과 평형 상태라면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예시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장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지금 천장에 줄 1이라는 것이 연결돼서 A 물체가 달려있고 그 밑에는 줄 2가 연결돼서 B 물체 2kg짜리가 또한 달려있으면서 현재 관찰을 해보니까 관측 결과 모든 물체들이 가만히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시다. 정지 상태, 속력이 0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속도가 0ms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힘 구할 땐 더 중요하죠. 그랬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물체는 몇 개 나오니? 라고 하면은 A, B 두 개요 라고 대답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는 물체가 천장, 줄 1, 줄 2, 숨어있는 지구까지 해서 좀 5개 정도의 물체가 나온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상세한 힘 분석을 하지 않을 물체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천장, 줄, A, 줄 2, B라는 물체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물체들이 받는 힘을 생각해 봅니다. A 물체는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을 것이고요. 중력은 1kg이니까 나름 10N 크기로 아래로 이렇게 받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줄 1 붙어 있으니까 줄로부터는 항상 물체는 당겨질 방향으로 장력을 받는다라고 그랬고 줄 1으로부터 A가 받는 장력이 줄이 누구에게 가하는 힘은 장력이라고 그 힘을 표시하죠. 그 힘이 위쪽으로 T1, 텐션 T1 뉴턴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줄 2도 붙어 있으니까 줄 2로부터 요 점에서 줄 2로부터는 A가 당겨질 방향, 줄 2로 인해서 A가 받을 장력이 크기는 T2 뉴턴으로 가해진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A가 받는 힘은 이렇게 3개의 힘이에요. 그리고 B가 받는 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지구 전체가 B에 가는 중력이 20N, 질량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중력과 속도가 10m/s 제곱이라면 20N 아래로 작용할 것이고 B 입장에서도 줄은 붙어 있으니까 상황 보고 요 접촉, 줄과의 접촉에 의해서 줄 2가 B에게 가하는 장력이 내가 줄로부터 장력을 받을 때에는 당겨질 방향이다. 위쪽 방향으로 적당한 크기로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우리는 줄의 질량이 없다면 선밀도도 0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줄에 걸리는 장력은 특정 줄이 이쪽 저쪽에 가하는 장력은 크기를 항상 같게 놓는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 2가 A에 가하는 장력이 T2였다면 줄 2가 B에게 가는 장력의 크기도 T2 뉴턴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받는 힘은 현재 요 2개 위로 아래로 2개의 힘이 있다라고 하겠어요. 파란색이 B가 받는 힘, 노란색이 A가 받는 힘들이죠. 그래 놓고 원래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줄 1이 받고 있는 힘을 생각을 해봅니다. 받고 있는 힘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줄 1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중력을 안 받아요. 질량이 없는 줄이다라고 전제를 했으면 일단 지금 중력은 생각할 필요 없고 이렇게 줄은 나한테 접촉한 물체로부터 당겨지는 힘을 받는다라고 할 겁니다. 줄이 밀리는 힘을 받진 않아요. 밀리는 힘을 받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찌글찌글해지면서 그 힘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줄 1이 받을 힘이 천장이 줄에 이렇게 당기는 방향으로 F 뉴턴을 가한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줄에 여기에도 또 물체가 달려 있으니까 물체가 줄에 대해서 당기는 힘 A가 줄 1을 당기는 힘이 F 프라임 뉴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줄 자체는 질량은 없고 여기 물체 천장, 여기 물체 A 붙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당겨지는 힘 위로 아래로 F 프라임의 뉴턴의 힘이 크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있다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줄 2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질량이 없으니까 중력은 받지 않고 A로부터 줄 2가 받을 위쪽 방향으로 힘 F2 프라임 B와도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B로부터 줄 2가 받을
3'의 힘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질량 없다고 했으니까 중력 없고 붙어있다 너희들한테 내가 힘을 받을게 줄 2가 받는 힘 위로 아래로 두 개의 힘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천장이 받는 힘은 지금 뭐 자세하게 분석은 안 할 텐데 일단은 줄 A 물체, 줄 B 물체 4개의 물체가 받는 힘을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힘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각각의 물체를 봤을 때 줄 자체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거다. 줄은 가속도가 0일 거다. 줄이 받는 힘은 0일 거다. 천장이 줄에 가하는 힘, A가 줄에 가하는 힘, 요거는 줄이 받고 있는 힘이니까 작용반작용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줄이 받고 있는 힘이 요 2개밖에 없는데 현재 줄이 가만히 있대. 그러면 알짜임이 0이어야 된다. 아, 그러면 요 크기가 F라면 이 크기도 F다라고 이렇게 놔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이 힘의 크기는 상황 보니까 평형 상태여야 될 것 같으니까 크기를 같게 놓자라고 하는 거고요. 같은 이유로 줄 2가 받을 힘이 2개밖에 없는데 상황상 물체들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은 A가 줄 2에 B가 줄 2에 가하는 힘, 줄 2가 받는 힘 합성해보면 줄을 가속도를 0으로 만들 크기 0N 나와야 되니까 요게 F2' 크기라면 요 힘도 B가 줄에 가는 힘도 F2' 크기여야 되겠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두 힘 크기가 같아야 되고 요 두 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을 찾아봐야 되는데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자, 천장이 줄 원에 가하는 힘은 천장과 줄이 붙어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거죠. 이 줄이 끊어지면 천장이 줄에 힘을 못 가하죠. 그럴 때 사실은 줄이 천장에 가하는 힘도 있을 건데 그게 끊어지면 또 사라질 거다. 동시에 작용할 거다. 천장이 줄에 줄이 천장에 갈 거다. 그러면 그게 작용반작용 관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줄 원이 천장에 가하는 힘은 표시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반작용 힘은 뭐 있긴 있는데 표시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자라고 합시다. 그 다음으로 A가 줄 원에 가하는 힘은 A가 줄에 가하는 힘은 A와 줄 원과의 접촉 때문에 벌어졌는데 그 접촉이 끊어지면 줄 가만히 있어, 넌 거기 있어, 나는 딴 데 갈게 하면서 요 힘은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줄 원이 A에 가는 힘이라는 것도 역시 A가 줄 원에 줄 원이 A에 끊어지면 A에 갈 수 없을 힘이라서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을 같은 원인에 의해서 작용해야 될 힘이라고 해서 요 힘과 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F, A가 줄 원에 가하는 힘, F라는 크기와 줄 원이 A에 가는 장력 T1이라는 것을 작용반작용 관계로 놓을 수 있다. 그러면 두 힘은 크기가 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아야 돼서 F는 또한 T1 크기를 가진다고 하겠고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요 힘도 천장 이 줄에 가하는 요 힘도 T1이라는 크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덧붙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크기의 힘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같은 크기의 힘이 3개 공통해야 된다라는 걸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A가 받는 힘은 아래로 10N, 아래로 줄2 T2라는 힘, 그리고 위로 T1이라는 힘 했을 때 A가 받았을 힘들끼리 복잡하네요. A가 받았을 힘들끼리는 A에 가속도를 주지 않아야 되니까 요 세 힘은 평형관계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고 요건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여기 보면은 A가 줄 2에 가하는 힘이 있었는데 줄 2가 A에 가는 장력이 있습니다. 요거 둘이 접촉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가하는 거지 이거 끊어지면 A가 줄 2에 줄이 2가 A에 가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A가 줄 2에 줄 2가 A에 그리고 항상 작용해도 동시에 없어지면 동시에 또 없어질 두 힘, 요 두 힘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요것도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F2'이라고 표시한 이 힘은 사실은 T2와 작용-반작용 관계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작용-반작용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A가 B에게, B가 A에게 가하는 같은 종류의 힘이다 라고 하면은 약간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줄 2가 A에 가하는 장력과 A가 줄 2에 가하는 어떤 힘이 작용-반작용 관계인데 이건 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건 장력이라는 말을 하기에 약간 어색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용하고 함께 항상 나타나야 되는 힘이라고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작용-반작용 관계를 이렇게 찾았어요. 같은 이유로 줄 2가 B에 가는 장력과 B가 줄 2에 가는 장력도 접촉 사라지면 없어질 거고 줄 끊어지면은 넌 거기 있어 나 그냥 가면서 뭐 내가 너한테 힘 가할 이유가 있냐? 라는 것들을 따로 놓을 것이기 때문에 요 힘이 또한 작용-반작용 관계이어야 하겠다. 네가 T2라면 나도 T2라고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F2'과 F2' 이렇게 공통 크기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 T2라는 크기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T2, T2, T2여야 되는 크기를 T2라고 공통으로 놓아야 되는 힘이 이렇게 한 세트가 또 만들어졌네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힘들 관계에서는 작용-반작용 관계를 뭐 더 찾기는 좀 힘든데 그래서 현 상황에서 지금 표시된 힘들 중에 작용-반작용 관계에는 3세트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지저분한데 아무튼 이 상황에서 B부터 살펴보면 B는 지구로부터 아래로 20N을 받으면서 R점이 0이어야 되니까 또한 B가 받는 힘 중에 유일한 힘 요거 2개밖에 없는데 요거랑 요거 하나 더 있는 것이 상쇄돼야 되니까 T2는 20N이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을 B가 줄 2에 가는 F2, T2도 20N이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 T2라고 나타냈던 하나의 줄, 질량이 없는 하나의 줄에는 모든 부분에서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20N이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A 물체는 아래로 20N, 아래로 10N을 받으니까 이 물체도 가속도가 0이려면 위쪽으로 받을 힘 T1이 두 힘을 상쇄시킬 수 있을 30N이어야 되겠다라고 크기를 이번에 결정을 해주면 그러면 T1과 크기를 공통으로 가질 상황 아까 확인했었던 이런 힘들도 크기를 물어보면 다 30N들이다 라고 이렇게 힘들의 크기를 모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체가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물체가 가만히 있다는 가속도가 0, 속도도 0이라는 단순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힘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설명이 복잡하고 길었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정도까지 상세하게 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장력이라는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어떤 힘과 크기가 같게 혹은 다르게 나타나야 될 상황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하느라고 그랬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빠르게 요령껏 풀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 하나가 계속 모든 부분에서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줄에는 모든 부분의 장력이 일정한 크기로 걸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줄, 예를 들어서 2가 A에게 가할 장력과 줄 2가 B에게 가할 장력, 줄 2가 여기저기에 가하는 장력이 크기를 같다고 놓아야 한다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줄이 질량이 있으면은 내가 너한테는 10N 가할 거고 너한테는 9N 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크기가 이쪽 저쪽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일반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질량을 생각을 해야 될 때 선밀도를 나타내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차차 다른 문제를 통해서 직접 연습 문제를 풀면서 설명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은 탄성이 있는 물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탄성이 있는 물체가 나한테 달려있는 외부 물체에게 가하는 힘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물체의 원래 모양, 보통의 경우 용수철일 때는 원래 길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원래 길이로부터 물체가 용수철이 늘어났을 때에는 수축되려다 보니 양쪽에 있는 물체를 당길 것이고 줄어들었을 때, 수축돼 있을 때는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다 보면 양쪽에 있는 물체를 밀게 될 건데 용수철, 탄성체가 양쪽에 있는 물체를 너는 당길게, 너는 밀 거야 라는 식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쪽에 달려있는 물체를 모두 밀거나 모두 당기는 방향으로의 힘을 가할 거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탄성체, 용수철은 또 질량이 없다. 0kg이다 라고 볼 겁니다. 그런 이상적인 용수철이 천장에 연결돼서 탄성 계수는 100Nm/m이고 밑에는 A 물체 1kg짜리가 달려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에도 A가 받는 힘,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쳤을 때 지구 전체가 A에 가는 중력은 10N 아래를 향할 것이고요. 연직 아랫방향일 것이고 탄성체 용수철이 A에 가는 힘이 있을 건데 현재 이런 상태에서 관찰을 해봤더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찰을 해봤더니 이 상황에서 모든 물체들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A 물체는 용수철에 달려있는데 뭐 다른 건 안 붙어있고 수직항력, 장력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데 아래로 10N 받으면서 가만히 있다? 말이 안 되죠. 가속도가 0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용수철로부터 당겨지는 탄성력을 위쪽으로 아마 10N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황 보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그렇다면 용수철이 A라는 물체를 위로 당기는 탄성력을 가하려면 그 용수철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수축되려다 보니까 힘을 가해야 되겠다. 원래는 용수철이 좀 짧았는데 약간 늘어나서 델타 X 미터만큼 늘어나서 A 물체를 당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A 물체가 받을 힘, 용수철로부터의 탄성력 위로 10N이 돼야 될 상황이고 지구로부터의 중력 아래로 10N이 되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를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도 용수철이라는 물체 자체가 받는 힘을 한번 따져볼게요. 용수철이라는 요 물체는 용수철이 kxN으로 남한테 가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 보니까 받을 만한 힘이 뭐가 있나 따져봅니다. 그러면 용수철은 지금 A 물체와 접촉해서 A 물체를 용수철이 당기고 있다면 그 접촉으로 인해서 작용할 힘, 용수철이 받을 힘은 아마 접촉이 없어지면 난 너한테 그런 힘을 가할 필요 없어. 나도 힘 받을 거 없어. 할 어떤 반작용 힘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A가 지금 이런 힘 받고 있네. 그러면 A가 용수철에게는 아래쪽으로 힘을 가할 거야. 그 힘, 요것과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야 돼요. 지금은 10N으로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 몰랐어도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요 지점에서 용수철의 아래쪽으로 가하는 힘을 10N이다 라고 그 크기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천장이 또한 용수철과 접촉해 있기 때문에 천장이 용수철에 가할 힘이 있을 거예요. 천장이 용수철에 가할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힘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으려니 하고요. 그런 다음 용수철이 받을 힘이 또 뭐 있나 그랬더니 물체에 달려서 천장에 달려서 받을 힘이 있는데 그 외에 질량 없다고 보니까 중력은 안 받을 거고요. 직접 접촉한 다른 물체 더 없고 대전돼 있지도 않고 할 거니까 이 두 힘이 다예요. 그런데 지금 용수철은 상황상 가만히 있다라고 합시다. 가만히 있다라고 그러면은 용수철이 받는 R자임은 0N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수철이 아래로 10N 받는 30N 받는 것
A 보고 찾아낸 요 탄성력의 크기와 방향, 그러면 반작용 관계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런 힘은 있는데 용설도 R자 힘이 0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힘이 잘 모르겠어. 이거 위로 10N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용수철이 가만히 있지 않겠냐. 물론 용수철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용수철이 받는 R자 힘은 0N이어야 됩니다. 질량이 0이기 때문에 R자 힘이 있으면 갑자기 가속도가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질량이 없는 물체가 받는 힘은 항상 R자 힘이 0으로 되도록 놓아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용수철이 받는 힘 0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힘이 있겠다라고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천장의 용수철에 가는 힘이 10N 위쪽이라면은 늘어나 있는 용수철은 천장을 반대로 같은 크기로 반작용 힘을 또 가해야 되지 않겠냐. 요것과 같은 크기로. 다음, A가 용수철에 가는 힘이 있다면 용수철이 A에 가는 힘, 요거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하면서 요 탄성력 크기도 뭐 결정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용수철이 받는 힘은 2개밖에 없으면서 용수철이 받는 힘은 항상 R자 힘 0 돼야 되니까 이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야 되는데, 천장의 용수철에 가는 힘 10N에 대해서 용수철은 천장의 아래쪽으로 10N을 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용수철이 무언가에 가하는 힘, 용수철이 무언가에 가하는 힘은 내가 천장을 아래로 10N으로 당기면 용수철은 A도 위로 10N으로 당긴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용수철에는 외부의 물체를 밀고 당기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할 것이고, 용수철은 이쪽 저쪽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라고만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용수철이 받는 힘, 그리고 또 그 반작용 힘에 관계에 있을 용수철이 다른 물체에 가할 힘들을 분석을 쭉 해봤더니, 이렇게 용수철이 천장에 가하는 힘은 위로 10N, 용수철이 A에 가하는 탄성력, 요 아래로 10N, 용수철이 A에 가하는 탄성력은 위로 10N, 당기는 같은 크기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아직 탄성의 크기를 K 델타 X 뉴턴으로 해서 구해서 이렇게 써먹는다라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용수철은 길이가 변하면 탄성력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용수철이 받는 힘이든 가하는 힘이든 어쨌든 탄성력이 천장으로부터 10N, 천장에 10N, A로부터 10N, A에게 10N, 뭐 이런 걸 가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학생들이 간혹 질문하는 것들이, 어떤 용수철이 탄성력을 저쪽 물체에 10N을 가하고 다른 쪽 물체에게도 10N을 가한다면, 그러면 이건 용수철에 걸린 탄성력은 첫 번째 10N, 내가 10N을 주고 있구나, 탄성력 10N이야 라고 놓아야 될지, 다음 용수철이 위쪽 물체는 아래로 10N, 다른 쪽 물체는 위로 10N을 가하고 있으니까 아래로 10, 위로 10 뭐요? 0이네? 그리고 막 그냥 대충 합성해버려서 용수철이 지금 탄성력 0N 걸려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용수철은 저쪽에 10N, 이쪽에도 10N 주니까 지금 계산해야 될 탄성력은 20N이라고 봐야 되느냐? 요 세 가지 중에서 학생들이 간혹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용수철이 저쪽 물체, 용수철이 이쪽 물체에 가하는 힘이니까 이 힘을 받을 물체가 다르니까 합성을 하고 이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설명했었죠. 그런 힘들을 합성해 봤더니 탄성력은 0N이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학생들 중에 그러면 우리가 소위 탄성력이라는 것을
K 델타 X 뉴턴 크기로 K 델타 X 뉴턴의 크기로 마이너스는 좀 생략했습니다. 크기만 보기 위해서 K 델타 X 뉴턴의 크기로 얘기했을 때 K 값이 예를 들어서 100 뉴턴 퍼 미터라 그랬는데 곱하기 델타 X 한 것을 10으로 봐야 할지 20으로 봐야 할지 요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탄성력의 정의가 이렇다라고 합시다. 탄성력은 어떤 용수철에 걸려있다라는 표현도 쓰면서 그 탄성력이 이쪽 물체 저쪽 물체에 항상 같은 크기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저건 10N으로 당기는데 이건 20N으로 당긴다라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지금 그런 공통 크기의 힘이 10N, 10N이라면 탄성력은 20N 걸려 있다고 봐야 하느냐?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탄성력은 용수철 전체에 걸려 있으면서 용수철이 저쪽에 가하는 힘, 용수철이 이쪽에 가하는 힘 항상 같은 크기일 그 두 힘의 공통 크기를 탄성력이라 정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황상 지금 이게 받고 있을 힘이 10N인데 라는 것들과 같은 것은 상황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 힘이 이렇게 연산이 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용수철이 10N을 가하고 10N을 가하면은 용수철에 걸린 탄성력은 10N이라고 보자. 그러니까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10cm, 0.1m 변형된 상황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되고 관심 있으면 조금만 봅시다. 탄성력을 정의를 할 때 만약에 용수철이 이쪽에 10N 저쪽에 10N을 가한다면 그러면 탄성력을 20N 걸려있다라고 정의하자 라고 정했다고 봅시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면 20N 걸려있고 20N을 저쪽 10N, 이쪽 10N 항상 반반씩 분배해서 양쪽 물체에 밀거나 당기는 식으로 작용한다 라고 봤다고 칩시다. 그랬다면 지금 탄성력이 20N 걸려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 탄성력이 뭔가 탄성계수, 용설의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라고 나타나야 될 텐데 특정 상황에서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천장에 물체 가만히 가속도 0, 가만히 평형 상태에 놓았을 때 탄성력은 지금 10N으로 A에 가하고 있어야 된다. 10N으로 가하고 있어야 된다. 10cm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본다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탄성력 지금 20N 걸려 있는 거야 라고 본다면 그때 델타 X는 10cm, 0.1m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같은 용수철을 이렇게 볼 때 저렇게 볼 때 늘어난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용설 상수의 정의를 바꿔야 돼요. 자, 원래대로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했을 때 그 용설 상수는 20N이 K 곱하기 0.1이라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였다 라고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K 값은 K'이라고 해야 되겠죠. K'을 이 용수철은 200Nm/m짜리 용수철이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물체가 특정 용수철, 우리가 실제로 탄성계수를 100Nm/m라고 보면서 그런 용수철에 대해서 천장 물체 1kg짜리 놨더니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여차저차 했더니 일단 측정되는 상황은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용수철은 변형된 길이가 10cm, 0.1m 늘어나 있어서 이와 같은 힘들을 가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럴 때 용수철이 천장에 용수철이 A 물체에 가하는 힘은 10N, 10N일 때 탄성력은 10N이어야 되는데 용수철은 0.1m 늘어나 있으니까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탄성력을 가하는 것은 이건 후쿠의 법칙상 또는 관찰 결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용수철은 탄성계수를 100으로 보자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법칙이 생겨난 후계 법칙이 생겨나고 K값을 이렇게 정한 연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용수철이 이쪽에 10N 저쪽에 10N 가해 그러면 탄성력은 20N 걸려있는 상황이야 라고 보면서 그런데 길이가 변형이 많이 될수록 탄성력의 크기는 비례해서 변해 라고 한다면은 그 20N이 변형된 길이 0.1m에 대해서 K' 200을 곱하면 나오게 되도록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걸 탄성계수라고 보자라고 정했을 수도 있었는데 훅은 탄성력이 가해지는 그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변형된 길이와 용수철의 탄성계수라는 것은 변형된 길이에 이걸 곱했을 때 이쪽에 저쪽에 공통으로 가하는 그 힘의 크기라고 보자라고 정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이쪽 저쪽에 가는 공통 크기의 힘을 탄성력으로 보면서 그 크기는 kx 뉴턴이야, k 델타 x 뉴턴이야 라고 봐야 될 k 값을 정의해서 쓰고 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은 굉장히 사족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상황을 이해하고 물리적으로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해 가는데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여기 10N, 10N 가면은 탄성력이 20N이고 탄성력이 20N이면은 KX, K 델타 X가 20이면 K가 100일 때 용수철은 20cm, 0.2m 변형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정의, 어떤 물리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써야 되는 이유를 굳이 한번 검토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용수철은 일단 이 경우에는 용수철이 전혀 가속되지 않고 있기도 했었지만 용수철이라는 물체는 질량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용수철이 받을 힘은 항상 0N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용수철이 이쪽 물체에서 받을 힘, 저쪽 물체에서 받을 힘은 항상 합력이 0N으로 두 힘이 0N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다 보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은 이쪽 저쪽에 항상 동일한 크기의 탄성력을 가할 것이며 그 탄성력은 F는 KX라고 쓸 때, K 델타 X라고 쓸 때 여기서의 델타 X는 이제 변형된 길일 텐데 K 값을 계산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공통일 크기 자체가 KX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용수철에 질량이 있을 때는 질량을 무시할 수 없고 실제로 스프링이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운 재질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을 천장에 걸고 밑에 또 무거운 물체를 달아놨을 때 이게 굉장히 용수철 자체도 질량이 크다면은 아랫부분은 조금 늘어나 있는데 위쪽은 이렇게 좀 많이 늘어있는 모양이 보여요. 그게 용수철의 부위마다 탄성력이 다르게 걸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있긴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일반 물리 수준까지도 용수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장력, 줄 같은 경우에도 그 선밀도나 질량은 0으로 두자. 그렇기 때문에 줄 자체가 받을 힘 또는 용수철이 받을 힘 0N짜리 물체가 받을 힘을 분석하다 보면 결국에는 받을 힘은 0N으로 늘 나와야 된다. 용수철이 신나게 가속하고 있어도 10m/s 제곱, 100m/s 제곱으로 가속하고 있어도 질량이 0이니까 요거 알짜임이 0.001N이라도 되면 가속도가 무한대가 갑자기 돼버리기 때문에 질량 0인 것들은 알짜임 0N 받는다고 하자라는 것까지 합쳐져서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탄성력 다루는 그 풀이 방법 또는 공식들이 도출이 됩니다. 자, 문제를 단순히 이런 요령으로 푼다, 정답이 뭐다라는 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풀이법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깊이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굳이 검토하고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용설 들어간 문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더 자주 나오고 단진동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또 매우 어려운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관련 문항들 앞으로도 여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